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로 일상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대면 활동이 줄었다는 거겠죠. 사람들이 직접 만나는 게 어렵다 보니까 평소에 체육관을 찾아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운동하던 모습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 활동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다 보니까 스포츠 활성화는 코로나19 시대의 화두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인천에서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데요. 올해 첫 민선 회장으로 왕성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이규생 인천시 체육회 회장과 오늘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올해 초에 초대 인천시 체육회장으로 선출이 되셨는데 개인적으로 평소에 스포츠 활동 좋아하시는지, 특별히 뭐 어떤 운동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는 운동은 2010년에 제가 인천체육회 사무처장을 하면서 직원들과 같이 동계 스포츠 체육대회에 가서 스키도 배우고 네. 또 여름철에는 수상 스키도 배우고 또 때로는 승마도 배우고 그래서 좋아하는 종목이 많고요. 그 중에서 특히 테니스가 재미있어서 요즘은 아예 테니스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개인적으로 테니스를 배운 지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아. 일주일에 얼마나 운동을 하세요? 네, 일주일에 5일은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자, 이제 달력을 문득 보니까요. 올해 달력이 단 한 장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2020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 이 초대 민선 회장으로 어깨가 참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셨는지 간단한 소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올해 특히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뿐 아니고 모든 분들이 힘들어서 저는 그 점이 좀 늘 염려스러웠고요. 그렇죠. 어떻게든가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멋진 인생을 꾸려가셔야 될 시민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안타까웠고요. 특히 우리 체육 선수들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특히 엘리트 선수들은 이 전국체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평가가 돼야 대학에 진학도 하고 또 좋은 실업팀에 가서 더 연봉도 받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합이 없다 보니까 그런 기회조차 없죠. 아주 갑갑했죠. 그래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쌓이고 하니까 상담사를 통해서 그런 것까지도 좀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어떻게 됐든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또 다시 한번 힘을 내봐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초대 민선 회장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하고 또 주목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초대 민선 회장으로서 가장 중심에 둔 건 뭔가요? 네, 제가 2010년에 이제 인천체육회 사무처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못다했던 일들 그리고 우리 체육회에 좀 문제점이 많은 거 이런 거를 좀 극복해 보고자 늦었지만 만학으로 제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았고요. 또 이번에 이제 체육회장을 출마하면서 12가지 공약사항을 냈습니다. 그 공약을 완결시키는 거 이것이 인천 체육인이나 동호인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스포츠는 특히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 건강을 보살피는데 체육만큼 좋은 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체육회가 앞으로 잘 되려면 위상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사실 인천시 체육회가 체육회관이 있었습니다. 숭이동에 지금은 아레나 파크라는 축구 전용 인천 FC 체육관으로 돼 있지만 거기에 우리 체육회 회관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체육회 사무처장 할 때 선악동에 새를 살고 있었는데 주차하기도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문화경기장에다가 체육회 회관을 대신해서 지금 68개 종목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있지만 앞으로 이 체육회관을 반드시 만들어서 인천 체육인들이 엘리트와 생활체육회가 하나로 통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리의 체육회에 집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모여서
인천 체육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을 상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반드시 그걸 해야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번 11월 19일 날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체육진흥법이 통과가 돼서 저희들도 대한체육회처럼 이제 특수법인화시키고 앞으로 정부에서 공고를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특수법인을 설립하고 거기서 정부로부터도 지원을 받아서 네. 아무래도 이 체육회를 활동하려고 하면 재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마 인천 체육이 보다 더 활성화되고 우리뿐 아니라 17개 시도가 다 그렇게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회관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아시안게임 2014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뭐 박태환 수영장서부터 여름을 아시아드 경기장, 남동체육관 한 19개의 체육시설이 우리가 새로 만든 것과 또 기존에 있던 거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일단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고요. 또 물적 토대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엘리트 선수들이 운동할 시간과 우리 또 생활체육인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을 해서 하면 우리 시민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인천 체육의 최대의 강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야기를 좀 쭉 풀어 나가겠지만 엘리트 선수들을 잘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회장께서는 이전에도 인천시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누구보다 인천의 체육회를 가장 잘 아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는 시체육회 회장입니다. 이 사무처장 때와는 또 다른 점들이 많을 텐데 어떤가요? 가장 크게 다른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체육회 사무처장을 할 때는 이제 시장님이 총괄하시는 분인데 그러나 시장 전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처장이 맡아서 대행을 했던 거죠.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했던 부분이고 그러나 이제 올해 1월 8일 날 국민체육진흥법이 바뀌고 체육회장이 민선회장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전 시장님이 하실 때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선거를 통해서 된 거고 저희들이 출마할 때 공약사항을 낸 게 있습니다. 네네. 12가지 공약사항을 낸 게 있는데 이 공약사항을 확실하게 잘 지켜서 인천 체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 이것이 민선 초대 회장이 해야 될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약의 핵심 가치를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 핵심 가치는 이제 위상 강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회관, 또 법정 법인화, 또 우리 인천 체육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그걸 좀 균형 발전시키고 특히 우리 이 선수 68개 종목이나 되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의 예산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원하는 부분을 과거에는 잘하는 데는 종목에는 한 100% 지원을 하고 또 안 되는 데는 한 30% 지원을 했는데 이런 걸 그래서는 안 된다. 균형 발전 있게 균등하게 분배하자. 그래서 힘들지만 60%면 60% 수준 나가고 이제 체육진흥법이 통과됐으니까 체육회장이 좀 열심히 뛰어서 후원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네. 100%로 균등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가장 먼저 이 조직 개편을 단행을 한 바 있습니다. 좀 눈에 띄는 부분을 봤더니 미래기획단이라는 게 신설됐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올 한 해 2020년 되돌아봤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저는 이제 시장님이 계실 때는 모든 지원을 시에서 해주니까 별로 그렇게 사무처장으로서 기존 틀이 있는 대로만 밀고 나가면 됐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당선이 되면서 공약을 12가지를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걸 실행하려고 하면 새로운 직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체육회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어딘가 그리고
타 17개 시도에 잘 하고 있는 점도 좀 땡기고 또 국제적으로 체육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미래기획단에서 그걸 기획하고 조정함으로 인해서 제가 12가지 공약을 준비하고 있던 부분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 조직 직제 개편의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올해 이룬 뭐 대표적인 성과 하나 꼽아주세요. 이제 올해 이제 컨디셔닝 센터가 이제 재활센터라고 제가 명칭을 붙였었는데 네. 이 재활센터는 사실 의사가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체육회에 의사를 둘 수는 없으니까 그걸 컨디셔닝 센터라고 해서 이 기계가 좀 특수한 기계들입니다. 영하 한 20도로 이렇게 급 저하를 시켜서 급냉을 시켜가지고 우리들이 회복을 소위 돕는? 타박상 네. 이런 거 젖산이 많이 분출됐을 때 그런 거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께서는 이 인천시 체육회 스포츠 실업팀 창단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실업팀을 운영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전문 관리도 필요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실업팀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네, 스포츠 실업팀이 꼭 필요한 거는 일단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한 게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직장 운동 경기부를 활성화시켜 달라.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들이 소위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분들한테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구, 축구 같이 프로팀이 있는 경기 종목들은 늘 그 사람들의 직장이 확실하지만 그렇지 않고 비인기 종목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 강국으로 나갈 수 있고 또 거기서 우리 인천체육이 인천 지역에서 광역시 중에서는 늘 지난 수년간 1위를 해왔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실업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이 실업팀은 정말 엘리트 선수들한테는 꿈이다. 꿈의 직장. 예, 꿈의 직장이다. 그래서 네. 지금 인천에 몇 개의 실업팀이 있습니까? 인천에는 지금 우리 시청 운동 경기부에 11개가 있고요. 네. 우리 또 시체육회에도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회사에서도 한 8개 정도가 있고요. 그렇군요. 앞으로 창단하고 싶은 스포츠 팀이 혹시 있을까요? 네. 그런 팀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현재 테니스 같은 경우에 네. 요즘 관심을 갖고 네네. 계시다 보니까 또 그런가 봐요. 네. 거기에 여성부 선수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늘 단식이 좀 제대로 안 되고 복식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을 좀 더 보강하고 트레이너도 좀 하나 좀 해야 되겠고 특히 이 대학에서 인천대학 쪽에 좀 사격 남자 선수단이나 또 배드민턴도 좀 한 게임 여성팀이 됐든 남자팀이 됐든 하나 더 만들고요. 네. 배구팀도 하나 더 좀 만들고 이럴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깊이 있는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체육계 올해는 고민 중에 하나가 소수의 엘리트 체육과 또 생활 체육을 어떻게 조화롭게 성장시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일 텐데요. 최근에 이 생활 체육이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엘리트 체육에 대한 집중도가 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좀 조화롭게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저희들이 이제 2014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인적 물적 투대는 충분히 잘 돼 있다. 이걸 아까 말씀드린 데고요. 학교 체육이 사실상 학교에서도 이 학생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령이 저하되어서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학교에서도 좀 머리 아픈 체육보다는 공부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클럽화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클럽으로 해서 유소년서부터 우리 중등 학생들이 클럽에서 방과 후에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또 우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실업 선수들이나 엘리트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능 기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생활체육하는 분들한테 직접 가서 지도하고 자신들의 능력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일반 생활체육인들도 우리 인천에 이런 선수들이 있고 이렇게까지 해야 실력이 향상되는구나.
그래서 건강 관리에도 서로 상부상조하는 네. 그러한 체계를 좀 꾸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너무 좋은 기회가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리고 이 엘리트 체육과 관련해서 좀 늘 화두에 오르는 게 체육의 폭력과 또 성폭력 문제입니다. 선수들 피해가 워낙 크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져서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 좀 마음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시 체육회의 경우 뭐 해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저도 그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아프고 좀 답답합니다. 우선 이 스포츠 비리, 갑질, 폭력, 성폭력 이런 문제는 최근에 저희들도 좀 한 종목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거는 일단 여기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 비리를 저지른 지도자는 다시는 스포츠계에서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게 원칙이 정해져 있고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격리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가해자를 돕는 사람들이 있다던가 그 사람들과 함께 되는 부분하고 또 우리 피해자와 거리를 두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변호사 선임이나 또 정신, 심리 상담사를 붙여서 이분들한테 심신이 안정되고 끝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직제 개편 중에 하나가 스포츠 공정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회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기구고요. 그쪽에서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또 하나는 또 게시판에다가 회장에게 묻는다 아니면 회장에게 말씀드린다 하는 안을 내서 저만 볼 수 있게 그분들이 신고만 하면 제가 보고 바로 스포츠 공정실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모두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변수겠죠. 최근에 좀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스포츠 동호인들, 이 생활 스포츠인들로서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만 해도 다니던 체육관이 문을 닫아서 어디서 운동을 해야 하나 좀 난감하기도 한데 생활체육이 좀 위축될까 하는 그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부장님? 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언택트가 되다 보니까 늘 스킨십에 늘 생활화되어 있는 우리 체육인들 입장에서는 혼자서 방콕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이거든요. 답답해요. 네, 특히 나이 드신 어른들은 더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스포츠 과학센터에서 홈 트레이닝 영상을 3편을 제작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저께 저도 촬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화 둘레길을 좀 걸으면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그걸 TV에도 내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선돼야 할 부분이 바로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 시체육회 재정 안정화에 대해서 특히 강조해 왔는데 어떻게 예산 안정화를 좀 꾀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예산 안정에 대한 문제는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 인천시가 가장 잘 돼 있고 내년 2021년도 예산을 아주 탄탄하게 잘 짜여져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네. 특히 인천시 정부와 시의회에서 우리 체육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아주 지대합니다. 물론 몇 개 시도에서는 시 정부와 또 의회와 갈등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인천시는 이러한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안정되게 잘 하고 있고요. 특히 또 11월 19일 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특수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 저희들도 대한체육회처럼 정부에서 지원도 받고 또 우리 인천의 기업인들로부터 후원도 받아서 재정은 더 탄탄하게 꾸려갈 수 있다는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규생 인천시 체육회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